안녕하십니까. V13 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 야구도 빨라집니다. 비상계엄도 번갯불 콩지듯이 그냥 치웠는데 계엄 해제도 얼음땡 하드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죠. 스피드는 뭘로 봐도 이쪽이 한 수위다. 빨리빨리의 민족. KBO가 세계 야구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결국 25시즌 피치 클락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BS 이야기부터 할까요? ABS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죠. 도저히 칠 수 없는 곳에 공이 들어왔는데 자꾸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다. 이게 빡친다 이거야. 자, 이 타자만 징징거렸냐? 아니야. 투수들도 분명 들어갔는데 콜이 안 들린다. 구장마다 ABS가 다르다. 아니, 심판들은 매번 똑같았냐고요. 그땐 다들 어떻게 야구했어? 무슨 몬테소리 어린이지. 모여라 꿈동산도 아니고 참 징징징은. 아무튼 KBO도 마냥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서 24시즌 이제 ABS의 상단보다 약 0.6%를 내리고 ABS의 하단도 이제 끝단도 0.6%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냐? 타자 신장이 약 180 정도의 선수의 기준. 요렇게 약 상단과 하단 모두 1cm 정도 스트라이크 존이 내려왔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폭은 이제 뭐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올해 ABS 등장과 함께 제일 큰 피해를 본 구종이 체인지업이었죠. 역회전 볼. 특히 떨어지는 낙폭이 큰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못 받았는데 이 하단 끝에 안 걸린다. 그 다음에 이 앞쪽과 뒤쪽을 이제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뒤쪽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체인지업이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 내년에는 요걸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리 내 ABS 조정을 했어도 분명 내년에 또 징징징 나온다. 잘 치는 애들은 또 잘 칠 거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나 같은 환경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야구하는 거고 그 환경에 이제 빠르게 적응할 생각을 하고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나는 그냥 존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망할 놈의 ABS가 개판이라 내가 피해를 봤다. 요런 식의 피해의식을 갖는다. 이거 뭐 팬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팬들이 왜 ABS를 환영하는 거예요? 적어도 경기 내에서 모두 공정한 판정, 공정한 기준대로 판정을 받는다.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술적인 한계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완벽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KBO의 운영 미숙으로 실제로 구장마다 조금씩 ABS 적용 면적이 뭐 다를 수 있죠. 뭐 기술이라고 완벽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무조건 이 ABS는 졸라게 완벽하다. 투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기술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완벽한 존을 구현할 수 있게 발전돼야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찰나의 순간을 인간의 육안으로 판별하던 때에 비하면 졸라게 공정하다. 그냥 니들이 못 치는 거다. 우리 도영이 봐요. ABS 제도 아래에서 30-30 우리 명문 대기아 타이거즈는 압도적인 빠따 힘으로 V12를 했다 이 말이죠. 졸라 멋지죠. ABS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피치 클락이다. 24시즌은 이제 시범 운영이었어요. 그래서 투수가 공받고 이제 시간 질질 끌면 투구의 심판이 처음엔 얘기했죠. 너 지금 피치 클락 위반. 이러면서 이제 기록실에 이제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쟤 지금 늦게 던졌대요.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24시즌은 뭐 페널티가 없는 구두 경고일 뿐이었고 네이버나 뭐 티빙 그런 기록실을 보면은 이제 거기 뭐 누가 피치 클락 위반, 뭐 1회, 뭐 이런 경고 이렇게 뜨는 게 그게 다였지. 뭐 이게 스트라이크가 돼야 될 게 볼이 되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시즌 초반에는 이제 시즌 초과하자마자 이제 볼데드 선언하고 바로 이제 주심이 경고를 했는데 비슷한 타이밍에 투수가 이제 투구 동작에 들어갈 경우에는 투구 리듬이 깨진다. 이거 부상 입을 수도 있다. 구단들의 항의가 있어서 어차피 페널티도 없는데 그냥 해당 투구 끝나고 나면 시그널 주는 걸로 이제 제도가 중간에 변경됐었죠.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즌 도중에 이제 또 피칭컴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우리 팀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투수랑 포수랑 요거 이제 네모난 것 같고 인이어로 들으면서 사인 주고받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년 피치 클락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20초,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25초 내에 공을 던져야 됩니다. 공을 던진다는 기준은 뭐냐?
투수의 두 발, 그러니까 축발이든 자유발이든 어느 한쪽 발이 마운드에서 떨어지면 투구가 시작된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키킹과 함께 투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투수가 만약에 이제 피치 클락을 위반할 경우에 이제 첫 회는 경고가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볼 처리가 됩니다. 투수의 경우 당연히 타자에게도 동일한 룰이 적용되는데요. 타자들도 타석에서 루틴이 있죠. 뭐 배트를 돌린다든지 장갑이랑 뭐 암가드 이런 거 재정비하는 등의 동작이 있는데 피치 클락 9초 전까지는 타자는 무조건 타석에 입장을 해야 되고 8초까지는 이제 준비 동작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역시 타자에게도 첫 회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스트라이크가 주어집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만약 피치 클락을 위반한다. 그러면 이제 타자는 삼진 처리가 되고 3볼 이후에 투수가 피치 클락을 위반한다. 그건 뭐 볼넷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피치 클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이게 야구가 맞나? 3볼 이후에 투수가 피치 클락을 위반해갖고 볼 선언 받아갖고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해. 그러면 이게 타자의 출루율이 올라가죠. 이게 만약에 누적 한 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타자의 출루만 기록만 보면서 얘는 성관이 뛰어나구나. 반대로 피치 클락 위반으로 삼진을 잡는 투수의 이 기록이 보면서 이 선수는 삼진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걸로 인해서 출루가 이루어지거나 뭐 삼진을 당한 건데 이걸 뭐 별도 KBO가 어떻게 별도 기록을 할지 뭐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메이저리그도 찾아봤는데 지금은 뭐 피치 클락으로 인한 삼진과 볼넷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한 거는 없더라고요. 자, 조금 더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와인드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자가 루상에 나가 있을 경우 투수는 견제 동작, 투구 템포 이 두 가지로 주자를 견제하죠. 메이저리그에서는 견제구를 2개, 대만리그에서는 견제구 3개 제한이 있단 말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견제 횟수를 모두 소진한 투수가 세 번째 견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주자를 잡아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하고 주자가 1루나 2루에서 세이브 된다. 그러면은 투수부크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1루에 주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2루에 프리패스, 2루에 주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3루에 프리패스, 3루에 주자가 있었는데 세 번째 견제가 세이브 돼갖고 주자를 못 잡아. 그러면 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점이 되는 거죠. 주자에게 그냥 한 베이스를 프리로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투수는 만약에 허용된 견제 수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사실 주자를 묶을 마땅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포수의 어깨만 믿고 투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KBO 리그는 우선 견제 횟수, 그 다음에 단순하게 투구판에서 이제 이탈하는 횟수 제한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충지대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메이저리그는 피치 클락의 도입 후에 평균 24분 경기 시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받고 팬들도 실제로 피치 클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반응이 60% 이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새 시즌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뭐 저 같은 KBO 썩은물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변화는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야구가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보거든요. 6시 30분 경기도 뭐 입중계하면서 봤는데 일반적인 야구 경기 뭐 3, 4시간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직관을 간다. 내가 돈 내고 가서 야구 보는데 좀 오래 하면 오히려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프로야구의 어떤 이 콘텐츠 산업계의 위치는 이거 뭐 야구장 가서 친구 가족 연인끼리 스포츠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음식도 먹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죠. 물론 이제 여름에는 좀 덥긴 한데 좀이 아닌가. 아무튼 극한이기는 해요. 저도 여름엔 절대 직관 안 가거든요. 이때를 제외하면 야구 시간이 길다. 뭐 거의 생각을 안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놀고 싶다는 이제 40대 아재 팬이고 이미 잡은 물고기. 넌 어차피 볼 거잖아. 크보 입장에서는 1도 관심이 없죠. 반대로 크보가 이제 타깃 중인 2030 젊은 팬들에게는 이 스피드업이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봐도 이제 야구가 타 종목, 특히 농구나 축구에 비해서 정적인 운동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막 공을 잡고 한참 뜸들인다든지 타자는 막 1919마다 빠따 돌리고 장갑 새로 끼고 보호대 만지고 막 이거 쇼츠나 릴스 이런 거에 최적화된 친구들은
아마 이거 절대 야구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팬들에게 스피드업은 꼭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야구 국제 경쟁력인 측면에서 다른 리그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걱정되는 점은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KBO 리그 투수들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공 집어넣는 투수가 손에 꼽는다. 요 정도인데 피치클락 도입되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경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특히 경기 중후반 이제 클러치 상황에 투입되는 불펜 투수들 중에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공을 씩씩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24 시즌 이제 가을 야구 때 LG 트윈스의 이제 에르난데스 원래 이제 선발인데 불펜으로 나왔죠. 근데 이 선수 본받아야 돼요 이제. 네, 거의 뭐 포수로부터 공 받자마자 바로바로 투구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존 상하를 굉장히 잘 쓰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죠.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하다 투수는. 아무튼 뭐 기왕 하기로 한 거 잘 준비해서 데뷔해야겠죠. 메이저리그는 뭐 여담이지만 지금 별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타자룰이라는 것도 며칠 전에 기사화가 됐죠. 확정은 아니고 뭐 논의 중인 제도지만 경기당에 딱 한 번, 5회 이후지만 경기당 딱 한 번, 타순 상관없이 의무의 타자를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롭게 기용할 수 있는 이제 조커 같은 제도예요. 미국 독립리그에서는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자, 기아가 7회 5대 3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1사 2루 상황에 이제 김도영이가 타석이에요. 그 다음 타석은 뭐 김태군이 도영이 다음에 나올 확률은 뭐 없긴 한데 가정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김태군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아쉽게 도영이가 삼진 아웃을 당해. 그러면 뭐예요? 2사 2루가 되지. 그럼 김태군이 적시타를 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감독이 황금타자 여기서 황금타자 쓰겠습니다. 딱 요래버리고 다시 한번 삼진아웃된 김도영을 투입할 수 있다. 김도영 다음에 김도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런 룰인 겁니다. 세부적인 룰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에 따른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자는 이렇고 점점 야구에 엔터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메이저리그도 지금 노력을 똥꼬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잡아야 되니까. 뭐 사실 크보는 뭐 이미 예능이라 굳이 저런 룰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내년 시즌 적용될 ABS 존과 피치클락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